드라마 빈 의자 제2화 대본. 부재 낯선 연극 그리고 그림자. 신일. 인트로 최 회장의 다이닝룸. 정막도 소리가 있다는 걸 이곳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최고급 스테이크가 놓인 식탁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그가 앉아 있습니다. 최동석 회장.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남편이어야 하는 사람. 그는 마치 미식가가 음미하듯 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저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제 위에 더 씌워진 죽은 아내의 환영을 보는 걸까요? 국이 식었군. 당신은 뜨거운 걸 좋아했잖아. 그의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체하지 않기를, 이 숨막히는 연극이 빨리 끝나기를 빌 뿐이었죠. 화려한 옷을 입고 남의 인생을 연기하며 먹는 밥. 그건 모래알을 씹는 것보다 더 깔깔했습니다. 신이. 퇴근길 버스 안. 저녁 8시. 약속된 2시간이 지나고 퇴근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실크 원피스를 벗고 다시 낡은 청바지로 갈아입는 순간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참 잔인하게 예쁘더군요. 방금 전까지 저는 수천억 자산가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버스비 1,500원에 벌벌 떠는 빚쟁이 아내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차서 나오는 헛웃음이었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또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건 아닐까? 다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삼. 정인의 집 낡은 빌라.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삼겹살 굽는 냄새와 싸구려 샴페인 향이 섞인 비릿한 공기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신문지가 깔려있고 남편 성훈 씨가 얼굴이 벌개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빨리 앉아, 빨리. 내가 오늘 고기 좀 사왔다. 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샴페인 병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다며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얼굴엔 기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돈이 어디서 났어? 아이, 내가 말했잖아. 내 사업 아이템이 통할 거라고. 투자자가 나타났어. 빚독촉도 당분간 멈췄고 급한 불은 껐다고. 꺼봐, 이 박성훈이 아직 안 죽었다니까. 남편은 신이 나서 고기를 뒤집으며 떠들어댔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통했다니. 그게 아니라는 걸 세상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급한 불을 끈 게 누구인지, 그 고기 한 점을 사기 위해 당신 아내가 어떤 표정으로 낯선 노인 앞에 앉아 있었는지 그는 상상조차 못하겠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제 입에 쌈을 넣어주는 남편을 보는데 고마움보다 야속함이, 아니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시는 그 술, 내 자존심을 팔아서 산 거야. 알기나 해. 저는 입에 들어온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평창동의 차가운 스테이크보다 남편이 구워준 이 삼겹살이 훨씬 더 목에 걸리더군요. 소란스러운 우리 집. 가난하지만 시끄러웠던 이 풍경이 그리웠는데 막상 돌아오니 저는 철저히 혼자인 기분이었습니다. 신사. 다음날 저녁 다시 최 회장의 저택. 다음날 저녁 6시. 저는 다시 가면을 쓰고 최 회장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메뉴는 생선 요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항상 꼿꼿하던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물컵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포크.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천하의 최동석 회장이 고작 물컵 하나를 들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요. 돈으로 사람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던 권력자. 피도 눈물도 없다던 냉혈한.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나약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려다 그마저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수십 알의 알약들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바닥을 기듯이 약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또 처연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밥만 먹으라고 되어 있었지만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오지 마. 보지 마. 내 몸에 손 떼지 마. 그가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함은 위협이라기보다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들킨 사람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혐오도 공포도 아닌 아주 질척하고 묘한 연민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노인의 등 뒤로 거대한 저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돈으로 성을 쌓고 왕처럼 군림했지만 결국 약 하나를 집을 힘조차 없는 사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약 드셔야죠. 회장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돈을 받고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한 노인의 보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저를 여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만이 이 참혹한 상황을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손길에 발작하듯 떨던 그의 손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풀린 하지만 눈물로 젖어있는 그 눈동자가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 사마에서 계속 금이 강가면